나이가 들면서 밤마다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깨는 게 단순히 불편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여러분의 건강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30년간 비뇨기 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성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흔하게 듣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잠에서 깬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았던 68세 이정자님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정자님은 밤마다 최소 4번씩 소변 때문에 잠을 깨셨고, 그로 인해 만성 피로와 두통, 집중력 저하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한 거겠지 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으셨죠.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밤에 자주 깨는 빈뇨 증상은 단순히 생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정자님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과민성 방광과 함께 당뇨 초기 증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당뇨병의 초기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정자님처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넘겼다가 큰 병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밤중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잠을 깬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만약 이 신호를 놓친다면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방광 기능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 근육이 탄력 있고 강해서 소변을 오랫동안 참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수축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분비도 바뀌는데요. 특히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중요한 물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밤중에도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져 자주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빈뇨 때문에 수면이 지속적으로 방해받으면 낮에 만성 피로, 기억력 감퇴, 심지어 우울증과 같은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을 자주 깨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 위험도 더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빈뇨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생활 습관만으로 빈뇨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미 제 환자들 중 수천 명이 이 방법으로 놀라운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 실천하셔도 밤중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지 2주만 이 방법을 따라하면 놀랍게 달라진 본인의 몸 상태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 계속 밤잠을 설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습관은 저녁 7시 이후에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물은 매우 중요하지만 저녁 시간 이후에 물 섭취는 방광을 자극해 밤중 소변량을 늘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최근 병원을 방문하신 72세
박영철님은 매일 자기 전 건강을 위해 물을 2잔 이상 마시고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습관이라고 믿었지만 이로 인해 박영철님은 밤에 최소 5번씩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저녁 7시 이후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도록 권유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화장실 방문 횟수가 2번으로 줄었고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물 마시는 시간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큰 효과를 본 겁니다. 여러분도 바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커피와 술입니다. 커피와 술은 이뇨작용을 강하게 촉진해 밤중 소변 횟수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수분 배출을 더 많이 하게 되어 밤중 소변량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오후 3시 이전에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술 역시 자주 마신다면 이 빈뇨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2가지만 바로 실천하셔도 많은 분들이 빈뇨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가지 외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습관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습관들까지 모두 알려드린다면 여러분이 밤마다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3번째 습관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무시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만 고쳐도 빈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빈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3번째 습관은 바로 다리 높이기 운동입니다.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방법은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께 큰 효과를 보여준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전에 벽이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위로 15에서 20분 정도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체내에 쌓인 수분의 흐름을 개선해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은 낮 동안 다리와 하체에 수분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 수분은 밤에 누워서 자는 동안 다시 몸의 중심부로 이동해 방광을 자극하고 밤중 소변량을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자기 전에 다리를 높이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낮 동안 하체에 쌓인 과다한 수분이 미리 빠져나가게 되어 밤중 소변 횟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75세 이명숙님은 평소 다리 부종이 심하고 밤마다 최소 4번씩 소변 때문에 깨어나셨습니다. 제가 다리 높이기 운동을 추천한 후 불과 2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단 1번으로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리 부종까지 좋아지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신다면 빈뇨 문제뿐만 아니라 다리의 붓기나 혈액순환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오늘 밤부터 자기 전 15분 다리 높이기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다음 4번째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골반적인 운동, 즉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이 여성에게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효과적이며 빈뇨와 과민성 방광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방광을 지탱하는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을 자주 보거나 급박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골반 근육이 약하면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참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방광과 골반 근육이 강해지고 소변을 참는 능력이 현저히 향상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남성 환자 최준영 님도 케겔 운동을 통해 빈뇨 문제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최준영 님은 매일 화장실을 수시로 다녀오는 바람에 외출 자체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루 3회 한 번에 10분씩 골반적인 운동을 꾸준히 한 결과 불과 한 달 만에 소변 보는 횟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본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매우 기뻐하셨죠. 케겔 운동의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도중 중간에 잠시 멈추는 느낌으로 골반 근육을 수축했다가 이완하면 됩니다. 이 운동을 하루에 3회씩 반복하면 한 달 이내에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빈뇨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5번째 습관입니다. 바로 적정 체중 유지하기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복부에 지방이 쌓이고 이 지방은 방광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방광이 압박을 받으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고 소변 참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과체중인 사람이 체중을 단 5%만 줄여도 방광 기능이 크게 개선되고 빈뇨 문제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비만이 심했던 67세 이경수님은 체중을 4kg 감량한 후 밤에 3에서 4회 화장실을 가던 것이 단 한 번으로 줄었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적정 체중 유지가 빈뇨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을 통해 체중을 조절하면 빈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7시 이후 물 섭취를 줄인다. 둘째, 커피와 술을 제한한다. 셋째, 자기 전에 다리를 높게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한다. 넷째, 매일 꾸준히 골반적인 운동, 케겔 운동을 한다. 다섯째,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빈뇨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했는데도 빈뇨가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심해진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광염, 전립선비대증, 당뇨 또는 신장질환 등 더욱 심각한 질병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병들은 빈뇨 외에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증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빈뇨가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를 초기에 발견하는 방법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빈뇨 증상이 단순히 생활 습관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첫째,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는 신장 기능 저하나 요로감염, 심지어 방광암이나 신장암 같은 중대한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거품료는 신장에서 단백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배출될 때 나타나며 피가 섞인 소변은 방광이나 요로에 염증 또는 출혈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남성의 경우 전립선비대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자주 마렵고 밤에 더 자주 깨게 됩니다. 65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겪는 문제이지만 치료를 미루면 방광 손상이나 요로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당뇨병 초기 증상 중 하나가 빈뇨라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며 신장에서 이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면서 소변 횟수가 늘어납니다. 특히 밤에 자주 소변을 보거나
유난히 목이 마르다면 꼭 혈당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넷째,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타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방광염 또는 요로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성 시니어에게 특히 흔한 질환으로 세균 감염이 원인입니다. 소변을 자주 보지만 양은 적고 잔뇨감과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하면 신장까지 염증이 번져 고열과 심한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하룻밤 사이에 4번 이상 소변을 보러 간다면 심부전이나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전신질환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체내 수분을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해 밤에 체액이 방광으로 몰리게 됩니다. 또는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수면 중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며 이뇨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밤중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한 빈뇨 증상도 때로는 위험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참거나 집에서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빈뇨가 단순한 노화 현상인지 아니면 질병의 신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자가진단표가 있습니다. 다음 항목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병원을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깬다. 낮에도 2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간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참기 힘들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 소변에 피나 거품이 보인 적이 있다. 하루 물 섭취량이 1.5리터 이하임에도 소변을 자주 본다. 배뇨 시 통증이나 타는 느낌이 있다. 최근 갑자기 체중이 줄었거나 피로감이 심하다. 밤에 발이나 다리가 자주 붓는다. 평소보다 유난히 목이 자주 마르다. 위 항목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 방광, 전립선, 당뇨, 심장 등의 질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해 비뇨의학과,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찾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빈뇨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 어떤 검사를 받는지,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도 궁금하시죠? 빈뇨 진단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검사는 소변 검사입니다. 감염 여부, 단백뇨, 혈뇨 등 이상 징후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필요시 초음파 검사를 통해 방광의 잔뇨량, 전립선 크기, 신장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특이 항원 PSA 검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방광 내시경 등을 통해 과민성 방광이나 방광염 여부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치료 방법도 다양합니다. 단순한 과민성 방광이나 경미한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각하거나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 비대증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는 간단한 시술로 빠르게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주파나 레이저를 활용한 비침습적 치료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 회복 속도도 빠르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빈뇨 문제에서 벗어나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좋은 정보였네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과 오늘부터 바로 습관을 바꾸고 검사를 받아보는 분의 미래 건강은 분명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밤마다 깨는 빈뇨 증상이 단순한 노화로 여겨졌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확한 원인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바꿔보는 겁니다. 저녁 7시 이후 물을 조금 줄여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15분 다리 올리기 운동을 해보세요. 케겔 운동도 해보시고 체중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자가진단표를 확인해서 해당되는 항목이 많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잠을 잘 자야 낮에도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면은 면역력, 기억력, 심장 건강,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밤에 자주 깨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빈뇨 문제를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니라 건강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부터 실천만 해도 내일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한 밤, 편안한 수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